행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행정사법이 개정안이 통과됐고 6월 9일 이제 정부로 이송돼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의 위상 강화는 물론 또 우리 행정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사를 보다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사법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행정사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2020년 5월 20일 17시 15분에 재석 168명 중 164명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통과 후에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이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7월 17일까지 각 협회에서는 이제 8개 협회가 있습니다. 설립 추진위원을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법 시행을 위한 정관 작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립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법 25조의 2호부터 11호까지 법인 설립 운영을 신설했습니다. 바로 행정사 법인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합동사무소로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도록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하고 하는 이러한 행정사 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이제 8월 달에 우리 회장단과 함께 또 일본의 총분성도 방문했고 행정서사 협회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행정사 법인 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514개의 법인이 있어서 활발하게 행정사들이 아주 정부의 큼직큼직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전문 자격사 단체 법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법인이라든가 또 노무법인, 세무법인, 각종 중개법인, 각 법인들 또 법인 형태로 각 자격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도 이번에 명실공히 행정사 법인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가 정부 52개 부처의 중요 업무들을 법인에서, 물론 지금도 행정사 각각 전문 자격사로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인이 돼서 더 큰, 더 귀한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행정사 위상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사들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대한행정사에 가입하도록 행정사법 제5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사 대한행정사협의 설립은 민법 49조에 따라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한 후에 설립 등기함으로 이제 행정사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됩니다. 이 행정사법 규칙 3조는 설립 등기 후 대한행정사회 회장이 선임되면은 지체 없이 행정사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퇴직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에 관해서는 수임을 불가하도록 행정사법 제21조 2 및 제22조 4, 5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 교육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외 연수교육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관, 서기관 공직 경력을 인정받아 제1의 1기로 이제 행정사 자격을 받고 바로 저는 행정사 업무를 이제 법원 앞에 교대역이죠. 바로 거기에다가 행정사를 사무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한 15명 같이 10여 명 함께 이제 합동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기 1회로 교육받을 때도 실무 교육이 또 기본 소양 교육이 일주일이었고 실습 교육이 한 3주간 거의 한 달간을 교육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이 많이 줄었죠. 이제 기본 소양 교육이 20시간, 이제 실습 교육이 40시간 이렇게 돼 있어서 최근에 교육받은 분들은 이렇게 받으면 행정사를 개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이제 연수교육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행정사 업무신고 증이나 그 확인증 대여 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 3항 및 제36조 1항 2호에 행정사는 업무신고 확인증 대여 알선 금지를 하도록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이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사와 함께 하면서 또 자격만 걸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중 기술행정사를 회사행정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제 기술행정사가 바로 회사행정사, 바로 회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조의 행정사 시험 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1차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이 또 강화됐습니다. 15년 이상 공무원 근무를 하고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를 한 자는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을 하고요.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제 2차 시험 일부 면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행정사법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들 이러한 행정사법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변동력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행정환경의 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또 인터넷을 통한 이제 유튜브 활동, 또 스마트폰이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변화도 예상하면서 또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화된 정부 부처 52개 부처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사로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권위 있게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의 아픔을, 국민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 행정법률가로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행정사를 가해 법률가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해 법률가, 거리의 법률가죠. 그건 뭡니까?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행정사도 그다음에 공직 생활을 통해서, 또 행정사 시험 합격을 통해서 행정학, 행정법, 또 이제 행정사법, 사무관리, 기타 행정심판법, 또 행정절차법,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자부심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철저한 정말 행정법, 3,000여 개 행정법을, 정부 부처와 관련된 모든 행정법을 정말 잘 파악하고 연구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또 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바로 그 권익을 구제해주는, 행정, 국민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이런 우리 행정사님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바로 이렇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법 목적을 잘 실현하는 행정사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힘든 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정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